이쪽이 여기가 야당. 야당. 아 여기가 이당. 일로 오시고. 뒤로 가. 일로 오세요. 처음 만나는데 그래도 뭐 협동 같이 손 한번 잡고. 뭘 잡자고? 대충하지도 않은데. 됐죠? 네,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양당 원내대표님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권성동 대표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 아주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으셔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되시겠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박찬대 대표님도 그동안 많은 중개사를 이끄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수석님들도 수고하시고 또 수고도 하셨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나 국민의 뜻이 모인 결과인 만큼 이제 우리 국회는 이 상황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온 힘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지난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혼란스러운 정국을 빨리 정상화시키고 대외 신인도를 회복해서 민생 경제를 복원하는데 국회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국정의 중심이 국회인 것처럼 국회의 중심 역시 국민이어야 합니다. 민생을 가장 먼저 챙겨야겠습니다. 골목 경제 그리고 바닥 경제 현장에 가장 닿아 있는 것이 국회의원들인 만큼 국회가 더 크게 책임을 다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가 더 큰 각오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야가 국정 안정과 국민의 안심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국회 추천 몫의 3인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 그리고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구성건에 대해서도 여야 간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어두울 때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온 국민이 계셨듯이 이제 국회가 국민이 기댈 언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함께 나눕시다. 이렇게 한자리에 앉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상 시국입니다. 12상 비상개업 내란 사태로 인해서 경제, 외교, 안보, 국격이 망가졌습니다. 특히 민생과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중심을 잡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할 책임이 막중한 때입니다.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내란 사태 국조특위를 신속하게 개시해야 합니다. 내란 사태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내란 사태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그리고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내란 숙에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국민 앞에 죄를 씻는 길입니다. 둘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오늘까지 인청특위 구성에 협조할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 탄핵 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빨리 결정해야 국정이 안정되고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도 불안정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권선동 원내대표님은 오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 하셨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마찬가지라는 말씀 드립니다. 셋째, 비상시국에 국무위원들에게 여당이라면서 불필요한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된 엄중한 상황인 만큼 내각은 중립을 지키고 국정 운영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가 의결해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소극적 권한 행사도 안 된다면서 적극적 권한 행사인 거부권을 주문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넷째,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협의체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미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즉각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섯째, 18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합니다. 초경 편성을 비롯해서 얼어붙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엄중한 시기임을 고려해 국무위원들이 출석하는 대정부 질의도 제안합니다. 또한 모든 상임위를 풀가동하여 민생 입법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태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 사태를 책임있게 수습하고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대통령의 그런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소추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큰 불평과 혼란을 가중시킨 점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원내대표에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뵙는 자리인데 일종의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공사로 일관하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새로 취임한 원내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내대표에 선출된 이후에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했고 또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은 협상 상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격하게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응한 것을 보면서 저를 그럼 협상 파트너로서 인정을 한 것인지 되묻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전국 안정을 위해서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발휘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대통령의 탄핵 이전에 야당인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그런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있는 대로 남용해서 탄핵 소추를 남발하고 특검을 남발하고 그리고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훨씬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 대화가 통하는 대한민국, 상생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셔서 반박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권한 범위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고건대행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한교안 대행 때의 전례를 따르면은 논란도 없고
그리고 여야 간에 분쟁할 소지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미 지난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민주당의 당시 추미애 당대표, 또 우상호 원내대표, 그리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법사위 간사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민주당 친민주당 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교수 등 여러 친민주당 학자들도 같은 견해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는 민주당의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아직도 여당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정부 총리나 장관들과 당정 협의를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압박이라고 호도하는 저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자기 입맛에 맞게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라고 권한대행의 범위 설정하는 것을 보면 저는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이라든가 장관 임명권은 권한대행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권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상견례 자리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요 정도만 반박하고 나머지 더 이상의 반박은 기자들 상대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거대 여당 또 여의도의 집권당인 민주당의 아주 하여와 같은 아량을 바라겠습니다. 이동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주 뭐 판을 벌려줘가지고 고맙네 나는 박찬대 의원님. 판을 크게 벌려가지고.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대표, 또 박찬대 대표 이렇게 양당 또 수석이 같이 만나서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여야의 여러 이제 쟁점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사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상계엄 내란행위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야6당 또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미 12월 12일 날 제출했는데 국회의장께서 이번 이 내란 국조와 관련해서 빨리 신속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의장께서는 20일 안에 명단을 좀 제출해달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수는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할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수 포함해서 여야 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국정조사 활동 기간 및 조사 범위와 관련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 당은 이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이고 국힘당은 이제 추후에 우리 박형수 수석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인데 민주당은 12월 23, 24 인사청문회를 해서 그 과정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 가운데 12월 27일 날 그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세 분이죠. 헌법재판관 관련된 인사청문회 이후에 본회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12월 27일 날 우리가 본회의를 열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 국정조사가 되면은 국정조사 계획서가 12월 27일 날 채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7일 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역대 이제 12월 국회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 처리를 항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지금 교육위가 11건, 과방위가 11건, 또 법사위에 계류 안건이 한 80건 정도 되는데 이 안건들을 12월 말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역대 국회에서 그렇게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12월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12월 27일 날 열자고 하는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오늘 회동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일단 비상계엄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지금 우원식 의장님의 제안에 따라서 이걸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당의 기본 입장은 이미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수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또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것이 기본 입장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서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 당의 총의를 모아보고 원내 수석과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안건인 헌법재판관과 지금 대법관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당의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기본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상에서 27일에 본회의를 하겠다라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을 전제로 한 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추후에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 그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뭐 질의하실 의견 없으시면? 네, 그 인사청문회 일정 관련해서요. 사실 이전에 추경호 원내대표 계실 때 좀 비합의된 내용이라고 실무적으로는 얘기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부분은 탄핵 소추가 의결되기 전입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인사청문 요청이 온 거를 당연히 그때 일정을 잡아야 되고 지금 탄핵 소추가 된 입장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된 이후에 권한대행 체제로 간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상황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상황 변화라는 게 어떤 겁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과 관련된 탄핵이 진행돼서 헌법재판을 하면 오히려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해서 헌법재판을 진행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헌법재판과 관련된 재판을 지연하고 방해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고 좀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12월 23, 24일 인사청문회를 하겠고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잠깐만 더 말씀드리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민주당 추천 목신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바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내대표 두 분께서도 설전이 있으셨는데 과거의 민주당은 똑같은 이 상황일 때 과거에 민주당의 모든 추미애 당대표 또 우상호 원내대표 법사위 간사였던 박범계 의원 등이 모두 다 권한대행이 인사권 행사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는 바뀌어가지고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이 있고 또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뭐 더 얘기할 얘기가 많은데 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뭐 한 분만 더 받고 아니면 뭐 마무리하고 되겠습니까? 내일 인천 특위는 열리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 아까 전에 말씀 주셨지만 국민의힘에서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되게 될까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고 국가 헌정질서 파괴하고 유린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과정인데 나머지 3명에 대한 임명 절차 그 이전에 이미 전임 원내대표인 추경호 대표, 배준영 수석과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마무리를 또 답을 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으로 재판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전제 하에서 지금 심리 기일도 자꾸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민주당이 이걸 서두르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6인 체제 하에서는 탄핵 결정을 할 때 6명 전원이 찬성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 추천한 2명을 더 넣어서 그 표결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목적까지도 사실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안 붙이려고 하는데 서두르는 게 아니고요. 12월에 원래 인사청문회 해서 12월 말에 본회의를 열어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란을 저질렀던 사람이 탄핵이 된 거고 그러면 당연히 절차를 과정을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좀 박형수 의원님이 얘기하면 인사청문회를 늦추는 것이
헌법재판의 지연 전략이고 방해하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정당당하게 헌법재판 진행하고 윤석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단죄하고 엄단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야 국민에게 오히려 소구력 있고 호소력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네. 헌법재판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과거의 관행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저희가 숨어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완만하게 얘기했지만 원만하게 얘기했지만 안에서는 상당히 고성이 오고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만하죠. 네, 그만해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헌재 사무처장이 헌재 재판관 임명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답할 아니고 그 맞는 겁니다. 재판관한테 물어봐야 돼. 그 사람 의견일 뿐이겠죠. 18일 예방은 일정대로 하시나요?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